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 여러분이 만든 물체에 구멍을 내고 구멍을 다시 막아주는 걸 배워볼게요. 저번 시간에 잠시 다뤘었는데 어, 녹화 버전으로 여러분이 다시 따라하고 돌려볼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야를 킬게요. 자, 마야를 켜고 박스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I 버튼 누르고 키웁니다. 원하는 만큼만. 자, 오른쪽에 보면 폴리큐브 1이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만든 이 박스의 이름은 폴리큐브 1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작업을 그러니까 뽑거나 틀거나 지우거나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이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페이스들은 나눠줄 수가 있어요. 폴리큐브 요거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서브디비전은 맥스에서 보는 세그먼트랑 같은 거예요. 페이스를 나눠주는 거죠. 우선은 한 10 정도 근처로 맞춰 볼게요. 요 위에 자 길이, 너비, 깊이는 112는 그냥 비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3, 1대3이겠죠. 하나, 둘, 셋.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엄지 버튼 누르고 페이스를 선택해줘서 우선은 하나를 지워볼게요. 자, 구멍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 구멍을 다시 맞게 해줄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그 다른 페이스를 해치지 않고 여기 하나만 없어진 경우예요. 여러분이 이 오브젝트로 이 폴리큐브를 선택해 준 상태로 메쉬로 가서 필홀을 눌러줘도 괜찮습니다. 필홀을 누르면 거기가 막혀요. 자, 이번에는 많은 걸 지워볼게요. 자, 이런 구멍들이 생겼어요. 이번엔 또 오브젝트로 선택해주고 메쉬로 가서 필홀을 눌러줍니다. 좋죠? 필홀이 좋은 거는 따로 이렇게 뭐랄까 다른 곳을 범접하지 않았을 때 한 번에 붙여줄 때 좋아요. 어떤 말이냐면은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 필홀을 하게 되면 구멍은 막히지만 이 세그먼트, 이 서브디비전을 이렇게 갈라주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했을 시에는 메쉬 툴스 가서 멀티컷을 누르고 여기 꼭지점, 반대쪽 꼭지점 눌러주고 G를 눌러줍니다. 다시 잡고 다시 G 눌러주고 G 눌러주고 G는 여러분이 했던 작업을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키보드의 G예요, G. G를 눌러주고 이 조각칼이 나오면 꼭지점 잡아주고 다시 G를 눌러주면은 그 작업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엔터랑 똑같아요. 자, 끝났습니다. 자, 이젠 다른 방법으로 또 거기를 지워줘 볼게요. 페이스를 선택해주고 이렇게 지웠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많이 쓰는 툴은 지금 여러분들 보여줄 거예요. 어펜드 투 폴리곤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 어펜드 투 폴리곤은 페이스를 갖다가 늘려주는 거죠. 어떻게? 한쪽 선과 다른 쪽 선을 연결해줘요. 자, 이쪽과 반대쪽을 눌러볼게요. 엣지를 하나가 생깁니다. 자, 어디라도 쓰기 좋은 툴이고 편해요. 다시 G를 눌러서 어펜드 툴로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역자로 해줄 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니은자로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으로 잡힙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각 페이스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반대쪽을 눌러줘요. 엔터. 어펜드 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처음에 먼저 이렇게 이쪽 엣지를 누르고 이쪽 엣지를 눌러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다른 게 추가됐을 경우에 선들이 계속 추가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것까지 진행된 다음에 끝나요. 자, 볼게요. 여기와 밑에 거를 눌러주면 삼각형이 생겼지만 이 선은 아직 정해진 거 아니에요. 여기를 눌러줍니다. 자, 이럴 때 또 안 눌려주는 가슴 아픈 일. 다시 밴드 툴 올리고 이쪽 선과 엣지와 이쪽 선을 눌러서 삼각형 절반만 눌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고 또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가고 그리고 엔터를 눌렀을 시에 선생님이 과연 뭘 잘못한 건지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실수가 많네요. 어펜드 투 폴리곤 누르고 자, 이쪽 선 아래쪽 선 자, 이쪽 선 이 상태에서 나는 여기 끝까지 늘리고 싶다. 이걸 눌러주세요. 엔터. 그럼 이렇게 선이 생겨요. 그 어디에도 처음에 잡았던 선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여기는 이제 또 3개의 선이 잡히고 3개의 선이 잡히니까 이거 자체의 선은 하나, 둘, 셋, 넷, 다, 육각형이 된 거예요. 자, 다시 사각형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메쉬 툴즈의 멀티컷을 가지고 다시 잘라줍니다. 자, 여기 남은 것도 어펜드 투 폴리곤으로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메꿨어요. 이 뚫려진 구멍을 막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막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일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잘못 처음부터 막기 시작하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이런 식으로 뚫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필홀 같은 경우는 다 막아버리고 그 컷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펜드 투 폴리곤으로는 잡아주기가 힘들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펜드 투 폴리곤에서 제일 위에를 막아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해줘 보면 중간에 선이 안 생기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요. 이게 어펜드 투 폴리곤의 단점입니다. 다 이어주고 나중에 여기 한 선을 그어도 되고 필홀로 한 번에 덮인 다음에 선을 그어줘도 돼요. 자, 지금은 이게 면이지만 나중에 이게 곡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럴 경우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필홀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오브젝트가 전체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메쉬 가서 필홀로 눌러주고 자, 메쉬 툴스 가서 멀티컷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엔터 잡아주고 여기까지. 자, 이 잡아줄 때 아무데나 좀 잡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꼭지점보다 살짝 위가 잡힌다든가 이럴 경우는 손들이 자꾸 생기게 돼요. 엉망이 되죠.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 꼭지점에 잘 붙었는지 확인하고 움직여주면 돼요. 저번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도면을 보게 되면
1층과 2층이 있어요. 그래서 1층과 2층을 관통하는 커다란 물체를 놓게 될 거예요. 터프로 가서 이게 그것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층과 2층을 관통하는 이렇게 커다란 조각상이 있습니다. 저번처럼 펭수를 보여줬죠. 터프로 가서 봅시다. 이건 잘 안 보이니까. 자, 여기 레이어로 왔어요. 플러스로 하나 추가시켜주고 지금 가운데 실리콘이 잡힌 상태로 레이어 글자 오른쪽 버튼 눌러요. 그 다음에 Add Selected Object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지금 선생님이 선택한 이 실린더는 여기 레이어 1에 종속이 되게 돼요. 이제 안 잡히죠. 여기 T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잡혀요. 자, 봅시다. 그럼 요거 모양으로 이제 구멍을 뚫어줄 건데 밑에 판을 판을 뚫어줄 때 여러분이 자 최대한 동그랗게 만들어준다고 자, 이런 식으로 뚫어주면 곤란하겠죠. 선은 가장 크기에 맞는 비슷한 곳으로 가서 사각형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맞추면 돼요. 벌텍스를 잡고 위아래로. 우선은 여기다 락을 걸어 놓을 거예요. 락을 건다는 거는 여기 노란색에 화살표가 노란색이 되면 락이 걸린 거예요. 자, 그쪽으로만 움직이게 만든 거죠. 자, 여기서 C나 V를 누르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을 누르면 여기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옆으로는 안 가죠. 지금 락이 위아래로만 지금 걸려 있어서 그래요. T 말고 보기가 좀 힘드니까. 레퍼런스 포인트 같은 경우는 T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금 이런 거 같은 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거기다 걸칠 수가 없어요. 유령 같은 존재라고 보면 돼요. 레퍼런스 R 같은 경우는 지금 이 T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쪽에 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기가 힘들죠. 자,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자, 여기 위에 엔터 뷰 누르면서 한번 바꿔봐요. 여러분 편하게 보면 됩니다. 지금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 면이 있는 것보다 투명하게 낫겠네요. 자, 여기로 갔죠. 자, 이쪽 면들도 바로 움직여버리면 위아래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달라붙거나 하게 돼요. 어떡하냐? 지금 왼쪽 이게 일로만 가야 될 거기 때문에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오른쪽으로 앞에 걸어놓고 V, 벌텍스 키보드 V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중간 버튼으로 눌러줘요. 그걸 붙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좌우로만 가죠. V를 누르고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어 있는 이 실린더에서 눌러줘요. 자, 여기 얘는 위아래죠. 지금 상태에서 얘를 아무리 가보자 안 가요. 다른 곳으로만 좌우로만 움직이지. 위아래로 락을 걸어주고 V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꾹 눌러서 잡아줍니다. 자, 이걸로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를 잡아줄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가 딱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선 중에 가게 할게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면은 V 말고 C를 누르면 돼요. 우선은 여기 정중앙 정도 갈 수 있게 얘부터 옮겨 봅시다. C를 누르고
마우스 휠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Alt를 누른 상태로 Alt 누르고 마우스 휠 누르고 움직이면 전체 화면이 움직입니다. C 상태로 최대한 붙여볼게요. 자,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여러분이 꼭 한번 확인해야 될 거는 퍼스펙티브로 가서 이 선이 어디 있나 확인해야 돼요. 지금 저 하늘로 솟아있죠? 잘 따라온다 했어. 자, 어쩔 수 없이 이건 좀 이따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탑 들어가서 이런 모서리를 얘도 움직여 볼게요. C 누르고 정가운데 잡아주고. 얘는 한 이 정도 잡히겠네요. 자, 이러고 이제 퍼스펙티브 가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다행히 위로만 갔네요. 자, 사이드 뷰로 가고 레프트로 가볼게요. 위아래를 다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얘가 딱 여기 가게, 딱 여기에 맞출 수 있게 할게요. 한꺼번에 움직이려면 여러분이 여기 중심점 움직여줘야 돼요. 인설트 버튼을 누르고 벌텍스를 V 버튼을 누르고 키보드에 마우스 중간 휠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꼭 지점을 잡아준 다음에 인서트 버튼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중심점이 여기로 잡혀버린 거예요. 자, 여기가 전부 다 선택된 상태로 위아래로 락을 걸어놓고 V 버튼을 누르고 제일 위로 맞춰줄게요. 그러면 한꺼번에 갑니다. 자, 이럴 경우 가슴 아픈 점은 여기 옮겨준 그 중심점이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게 안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한번 볼게요. 다 잘 내려갔죠? 레프트 뷰로 가고 다시 처음 이 상태예요. 제일 위에 것만 잡아줘요.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요 선에 잡혀있기 때문에 위아래 락을 걸어놓고 V 버튼 누른 상태로 요 아래 박스에서 가장 위에 쪽을 갑니다. 다시 요걸 잡아주고 이때는 제일 아래쪽을 잡아주면 되겠죠. 잘 가서 붙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됐어요. 되게 멋있게 동그랗진 않군요. 자, 이 상태로 이 구멍을 메꿔줄 거예요. 어떻게 메꿔줄 거냐? 위아래를 잡아줘야 되겠죠. 자, 우선적으로는 좀 이따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우선 그러면 자, 오브젝트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움직일게요. 그럼 하나 카피돼요. 이건 좀 이따 보여주고 지금 얘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멍을 막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필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한 막아주는 건 이런 게 아니었죠. 위아래로 하나 막아줘야 돼요. 자, 어펜드 투 폴리곤 눌러주고 아랫면과 윗면 하나 잡아줘서 끝냅니다. 이 상태로 필홀을 눌러볼까요? 어이구야, 아주 무시무시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위아래를 막아줬다기보다 지금 꼭지점이 맞지가 않아서 각이 연결됐다고 보면 돼요. 다시 어펜드 툴로 가서
빨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걸로 계속 옆에 있는 거 하나 하지 말고 하나씩 건너뛰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G 눌러서 다시 불러오고 G 누르고 됐죠? 이 상태로는 메쉬 필을 누르면 됩니다. 나머지 구멍들도 다 막혀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면이 색깔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노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 텍스처를 입힐 때가 있어요. 이 페이스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텍스처를 입히는 것은 앞면이어야 돼요. 뒷면은 안 보이는 거죠. 지금은 노멀이 뒤집힌 거예요.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메쉬 디스플레이로 갈게요. 여기서 세트 페이스 이걸 누르면 되고 그 세트 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그 가장 많은 노멀의 방향이라는 게 그 면이 뒤집히고 안 뒤집힌 걸 했을 때 그 많은 쪽으로 따라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많은 것들의 노멀, 그러니까 페이스 자체가 앞면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들어간 거예요. 노멀에 대한 게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너무 많은데 위치가 많이 바뀌었네요. 이 노멀은 나중에 한번 다시 가르쳐 줄게요. 자, 이런 상태로 이제 구멍을 막았습니다. 이 상태로 3번 키를 눌러볼게요. 1, 2, 3. 자, 끝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게 보이죠? 선생님이 만들고 싶은 그 조형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자, 이렇게 해야 될 경우 여기 선을 각을 주려면 여기 옆에 선들이 더 생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서트 엣지룩으로 저는 가볍게 여기다 하나 주고 여기다 하나 줄게요. 그리고 다시 3번 키를 누르면 아까보단 덜 들어가는 게 확실히 보여요. 하지만 위에서 말려 들어가는 포인트들은 아직도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없애줄게요. 1 누르고 이번엔 여기 요 위에다 맞춰줘야 돼요. 지금은 바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아까 사각형으로 뚫은 거죠. 그래서 선이 둥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총 4개의 줄을 줘야 돼요. 이래 놓고 3번 키를 누르게 되면 확실히 각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기 내 귀퉁이는 여기 점에서 어느 점이냐?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으냐? 봅시다. 다른 곳은 떨어지는데 이곳은 약간 둥그런 느낌이 보여요. 날카롭고 둥글고. 자, 여기 포인트를 보면 돼요. 여기와 차이를 볼게요. 얘는 좀 곡선이 생기죠. 여기보다. 그것의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길 받쳐줘야 되는 선들이 멀어져서 그래요. 여기 이 아래쪽에서 이 두 개의 간의 엣지보다 여기가 멀어지고 그리고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으로 간 선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타개해 줄 걸 옆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옆에서는 우선은 아래선, 윗선을 선택해주고 익스트루드를 할 거예요. 어디서 찾고 있니? 자, 익스트루드를 할 거예요. R 버튼 누르고 가운데로 모아줄게요. 자, 가운데로 모아줄 때 그 문제점 하나는 이 위에랑 아래를 같이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는 자, F 누르면 선택한 곳으로 갑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똑바로 정위치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레프트 뷰로 보게 되면 투명하게 보게 되면 자, 선들이 아래, 윗선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선은 위로 올라온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우선은 좀 위로 올려줄게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있는 다른 선들랑 많이 겹치니까 여기 들어서 위로 좀 올려줄게요. 이 상태로 벌텍스로 바꿔주고 아까와처럼 윗선 선택해서 W 그 다음에 위아래 락을 걸어준 다음에 V 버튼 누르고 제일 위에 벌텍스를 잡아줍니다. 어떻게 잡아? V 버튼 누르고 휠을 눌러주면 돼요. 자, 아래쪽 잡아주고 V 버튼 누르고 휠. 얘는 락이 안 걸렸네요. 자, 이 상태로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오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위아래로 막아줄 거예요. 위아래로 막아주는 건 아까와 동일합니다. 먼저 어펜드 투 폴리곤으로 잡아주고 자, 하나 잡아주고 G 누르고 옆에 거 잡아주고 G 누르고 해도 돼요. 자, 아니면은 하나 걸러서 해줘도 이 상태로 이제 필 홀 누르면 나머지가 사치죠.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는 그 이쪽에 뒤집힌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뒤집히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3번 키를 눌러볼게요. 자, 말려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잡아주고 먼저 인서트 엣지 루프로 제일 처음 잡았던 안쪽 선 잡아줍니다. 다시 3번 눌러볼게요. 자, 이 상태로만 해도 지금 여기 잡아준 이쪽 선들이 가까워요. 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는 달리 덜 굴곡지게 들어옵니다. 상당히 날카롭죠. 얘 같은 경우는 날카롭다 여기 펴지고 날카롭다 이쪽 펴지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 이 아이를 인서트 엣지 루프로 이쪽 선에 가깝게 잡아줄게요. 자, 여기 선하고 여기 선이 그 비슷하면 좋겠죠. 그래야 각이 똑같이 져요. 위아래가. 자, 뒤집어서 반대쪽도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한 번을 넣었을 때 아주 날카롭게 잡혀요. 균일하죠. 여기도 얼핏 보면은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은 이런 곳에 풀리는 곳이 생겨요. 날카롭고 풀리고 날카롭다 풀리고. 왜? 아까 말했던 이것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길이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가 풀리지 않아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곳은 잡아주고 이 뒤쪽은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 여기는 평면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자, 선도 얘가 더 많아져요. 여긴 다 균일하게 사각형인데 여기는 지금 모이는 선들이 생기죠.
이 상태로 끝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멀리서 바라본다. 이러면 솔직히 둘의 차이가 안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더 작업을 해야 되고 다른 무늬를 줘야 된다 할 경우는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워지겠죠. 여기 새로 생긴 이 페이스들은 이곳에는 없어요. 물론 여기 새로운 스페이스가 생기긴 했지만 이 수와 이 한 바퀴를 두르는 것들의 수는 확실히 차이가 나겠죠. 자, 이렇게 마야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야를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맥스로 한번 가볼게요. (3D) 맥스로 넘어왔어요. 박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박스를 만들고, 자, 휠로 왔다 갔다 하면은 줌이고, Alt를 누르고 휠을 누르고 움직이면 빙글빙글 돕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지 않고 휠을 누르고 움직이면 당겨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거를 가까이서 보고 싶으면 이 버튼들을 누르면 돼요. 그리고 줌 5를 할 경우 여러분이 처음에 봤던 것들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맥스뿐만 아니라 마야도 옛날에 이 버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버튼들이 없네요. 자, 우선적으로 W 눌러서 바꾸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Convert Editor Poly로 갑니다. 왔죠? 자, 우선 면 하나를 지워볼게요. 페이스를 잡고 한쪽 면을 잡습니다. 딜리트 버튼 눌러주고 끝냈어요. 멋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빵꾸난 곳을 메꿔줄게요. 메꿀 때는 여기 엣지를 선택해 주시고 우선 G를 눌러주세요. 화면에서. 그럼 그리드가 사라집니다. 자, 엣지로 가서 브릿지, 다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쪽 엣지에서 저쪽 엣지까지 다리를 넣어주겠습니다. 다시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세그먼트를 잡아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Convert Editor Poly를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지워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지울게요. 딜리트. 자, 엣지를 선택해주고 여기서 여러분이 브릿지를 한번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잡혀요. 하지만 이런 십자가 됐을 경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들을 다시 그어주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게요. 마야랑 달리 한 번 하고 나서 G 버튼 누를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진행은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좋죠. 자, 들어가볼까? 프론트로 가서 베이스를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지워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터널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여기와 여기가 연결돼야 되겠죠?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브릿지로 잡아주세요. 여기도 잡아주고. 맥스 같은 경우는 마야와 달리 좀 한 번에 되는 것들이 많아요. 가장 큰 장점이고. 마야처럼 뭐 3번 키를 눌러서 부드럽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맥스예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붙이고 하는 것들은 없어진 면을 채우는 것도 있고, 혹은 이제 벽을 세우거나 했을 때 왼쪽 벽, 그 위쪽 벽을 잡아줄 때, 자, 이쪽 벽과 이쪽 벽이 똑같은 높이라는 법은 없어요. 자, 설명을 하자면, 자, 왼쪽 벽이 있고, 오른쪽으로 보이겠네요. 자, 오른쪽 벽이 있고, 자, 막아서는 벽이 있어요. 이 똑같은 높이의 벽이라면 이쪽 면을 지우고 이쪽 면을 지워서 붙인 다음에 커넥트를 하면 돼요. 웰드를 하면 돼요. 꼭지점마다. 그럼 이게 붙어버리죠. 자, 하지만 이쪽 벽이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경우는 여러분이 밑에는 붙일지라도 위에가 남아요. 남는 곳은 지금 보여준 것처럼 브릿지, 그리고 마야에서는 그 어펜드 투 폴리곤으로 붙이게 됩니다. 보여줄게요. 다시 됩니다. 자, 박스를 선들 너무 많아. 랭스 20. 하이트. 자, 이제 똑같은 거를 하나 만들 건데, 여기서 하나를 가져올게요. 여기 가져오는 것도 Shift 버튼 누르고 그냥 당겨주면 돼요. 그럼 하나가 카피가 됩니다. 카피로 가져옵니다. 이 상태로 얘는 꺾어줄게요. 자, 보면 자, 이쪽 숫자를 잘 보세요. 0, 0, 7, 1. 여기다 90을 입력해 볼게요. 90을 쳐요. 이 상태로 얘를 움직여 볼게요. 한 이렇게 붙여볼까요? 아니면 사선으로 붙여볼까요? 지우고 붙이고 하는 거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돌아갔을 때는 탑뷰는 T예요. 실수로 돌아갔어. 나 다시 탑을 가고 싶어. 그럼 키보드에서 T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 꼭지점과 여기 꼭지점이 딱 달라붙어야 되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얘의 중심점이 여기로 옮겨줘야 돼요. 인서트 누르시고 얘가 움직여요. 얘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여기 보면 스냅 토글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줍니다. 지금은 토글이 뒤에 그리드로 잡혀 있네요. 이걸 바꿔줄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자, 그리드 포인트에 붙어 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볼텍스. 이번에는 딱 볼텍스 꼭지점에 가서 붙습니다. 자, 다른 꼭지점에도 갖다 붙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이 꼭지점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인서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 됐어요. 자, 이제 여기 붙여야 되겠죠. 아까 벌텍스 여기 이 스냅 토글이 아직 비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활성화된 거예요. 얘를 움직이면 이 꼭지점에 가서 딱 달라붙습니다. 자, 이러면 이 두 개가 완벽하게 붙은 거예요. 완벽히 붙었다는 건 얘네가 하나가 됐다는 게 아니고 그 빈 틈이 없이 이렇게 공간을 맞았다는 거겠죠. 자, 퍼스펙티브로 가게 되면 선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 이쪽 벽을 만들어주고 끌게요. 그래서 벽이 완성이 되었다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서로 붙은 게 아니고 그냥 서로 닿아 있을 뿐이에요. 얘를 하나로 만들어 주려면 이 닿아 있는 곳이 지워지고 커넥트로 웰드로 붙어야 됩니다. 자, 웰드 붙이고 싶은데
얘의 지울 공간이 없어요. 얘도 지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컨버트 에디터 폴리 가서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줄 거예요. 갑자기 어려운 수업이 되어버리네. 자, 엣지를 선택해 주시고, 자, 이쪽 면으로 선을 쭉 이렇게 그어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줄 거니까 여기 선들을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커넥트, 우선 지금 선이 하나 필요하죠? 자, 옆에 세팅 눌러서 하나로 되어 있나 봅니다. 하나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OK 누르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 선을 하나 잡았어요. 자, 여기 서 있으면 여기 면을 지웠을 시에 커넥트 할 곳이 너무 멀죠. 얘가 올라가야 될 것은 이곳이에요. 네, 여기에 맞춰야 되겠죠. 자, 스냅 토글에 그런 게 있나 한번 봅니다. 아까 꼭지점에 맞춰져 있는데 얘는 너무 자유롭게 움직이네요. 자, 인서트 누르고 얘를 움직여줍니다. 얘는 움직이잖아요. 왜 이러지? 문제가 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서트. 문제점은 대충 알겠네요. 잡을 수 있는 게 없으려나? 엣지 한번 걸어두고 얘는 자유롭고 저걸 가지가 펜타킬로 가서 얘도 안 먹고 바운더리 박스 가서 얘도 먹질 않는군요. 벌텍스로 가야 되겠어요. 자, 엣지 풀고 벌텍스로 갈게요. 위로 딱 잡힙니다. 아래쪽도 하나씩 할게요. 자, 여기다 맞춰줘. 이거는 이상한 데 가서 붙었네. 전적으로 만나야 될 선들은 다 만났습니다. 자, 이제 지워줄 거예요. 어디를 지워줄 거냐면 얘죠. 자, 여기 이 면을 얘랑 닿고 있는 여기 사각형이랑 닿고 있는 요 안에 요 면을 없애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클릭을 해주고 드래그로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 Alt 빼기로 거기만 빼놓고 다 지울게요. 그럼 그쪽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딜리트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 오른쪽 십자로 와서 여기 선택해주고 얘도 컨버트 에디터 폴리로 바꿔준 다음에 폴리곤 선택해주고 요 맞은 편에 있는 면을 없애줘야 되겠죠.
드래그로 해주고, 자,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을 Alt로 해줄게요. 그리고 딜리트를 누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없고, 여기가 없죠. 그리고 여기도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야 여기 끝과 이쪽 끝이 붙어집니다. 여기 면이 있을 때는 안 붙어요. 우선은 이 두 개의 상자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옆에 에디터블, 그 에디트 파일로 오고, 에디터 폴리에서 오브젝트 놓은 상태로 쭉 내려보면 하나가 되는 애가 있어요. 자, 어태치를 누르고 다른 걸 눌러줍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이제 하나의 선택 그게 됐어요. 얘를 선택하면 얘까지 선택이 되죠. 하나의 큰 도형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웰드를 할게요. 자, 꼭지점 누르고 여기 다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웰드 가보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맞죠? 0.1이라는 숫자보다 0.1보다 작은 거리에 있으면 이게 0.1이다. 그럼 이 안쪽에 있는 거리감은 다 붙어요. 0.1보다 크다. 걔네들은 안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크게 늘려줄 경우는 자, 어느 정도 이상돼서 다른 애들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붙었죠? 지금 이 말은 뭐냐면 54라는 거리 안에는 애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꼭지점들이. 51에서는 쟤는 51보다 높은 거고 지금 나온 애는 49보다 높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0.1에서 이만큼까지는 아무 영향 없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눌러주면 이제 이게 하나가 됐죠. 확인은 이 드래그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딱 클릭으로 하나 선택해주고 움직여보면 알아요. 붙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높이가 다를 때 여기서 간단하게 모양만 좀 보여주면 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쪽 면이 더 길었던 거죠. 여기 이만큼 남아서 얘가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얘를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위에 다른 선들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곳에 이어질 수가 있고 해요. 이런 선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자, 엣지 선택해주고 브릿지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건물 만들 시에는 요거 위치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은 아까 여기만 맞추느라고 이렇게 이쪽 선만 맞췄는데 여기도 맞춰줘야 돼요. 한번 맞춰봅시다. 여기랑 아래 엣지 잡아주고 얘가 일로 가서 저기 선과 맞아야 돼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일로 가야 되는데 락이 걸려버릴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이 그리드 라인을 중심으로 만들게 되면 좀 움직임이 편할 거예요.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여기서 미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나중에 그 벌텍스로 만들고 움직일 때는 요 선, 엣지 중간에 딱 잡히게 돼요. 한번 해볼까요? 저걸 안 키우겠네요.
여기 미드 포인트 잡히죠. 여기 미드 포인트로 잡히는구나. 연이 잡히네요. 이 화면 잘라버리고 싶다.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집값 잡아주면 안 되네. 면으로는 도저히 안 되나요? 이렇게 붙는데 여기는 안 붙는다. 자, 지금 당장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탑으로 가서 탑으로 가서 여기 선을 맞춰야 되니까 오브젝트로 하고 카피를 해줍니다. Shift 버튼 누르고 들어와서 얘에 줄게요. 자, 선생님 지금 당장 생각이 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네요. 옆에다 다른 선을 다른 레퍼런스 포인트를 잡아주고 치워주면 자, 전체적으로 선이 딱 맞게 됐습니다. 나중에 잡는 포인트처럼 와일 같은 기능이 생기면 알려줄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네. 자, 우선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자, 여러분은 이제 벽을 세우고 그 미술관에 여러분의 벽을 세우고 그 벽의 끝 선을 맞춰주세요. 맞춰서 붙이는 거 그리고 높이 맞추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벽을 뚫고 구멍을 뚫으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창문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벽이 뚫려 있어야 창문을 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문도 마찬가지겠죠. 문 같은 거 달 때는 벽을 만들고 윗벽을 붙여서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문 구멍을 만들어서 뚫어버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집을 갔을 시에 동일하죠. 거의 하나의 건물 안에 있는 것들은 좀 동일한 것들이 많아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전다지 미닫이 문이라든가 여닫이 문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집 안에 들어간 것들은 높이라든가 좌우 폭이라든가 일정한 게 있어요. 초반에 이제 건축사들이 한 번에 만들어 버리니까 여러분이 그 들어갈 처음에 문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사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집과 또 여러분이 뭐 가는 친구 집이라든가 다른 곳에 보면 문의 높이라든가 그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거는 아파트는 거의 동일하겠지만 주택가 같은 경우는 다 다르게 되죠.
그 집에 맞춰서 그래요. 집을 만들 때 그 집 사이즈에 맞게 하느라고. 문이 커져 버리면 집이 좀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큰 집이 아니고 작은 집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분할 좀 폭이라든가 이런 거 좀 좁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OBJ 파일로 내보내서 이렇게 여러 군데 같이 쓸 수가 있고, 전등이랑 똑같아요. 한 집에 들어가는 것은 다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여러분은 벽을 세우고 문들을 달아주고, 그리고 저번에 만들었던 조명들의 위치도 한번 달아줘 보세요. 그래서 그 학교 거기다가 그 올려놓을게요. 그 스냅샷 찍어서 그 파일 올릴 수 있게 그 과제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거기다 올리면 됩니다. 우선 이 숙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금이 되기 전에 영상 하나 더 올릴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